자, 반갑습니다. 지금 시계와 상관없이 이 본인의 모의고사 등급 확인하고 계시죠? 제가 재수학원부터 온라인까지 상담하면서 점수가 잘 오른 사람과 좀 멈춰있는 사람들의 이 차이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별 놓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어긋난 노력으로는 벽을 좀 깨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하는데 안 오르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급은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 등급별로 체크해야 될 요소들을 좀 간단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왼쪽처럼 4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간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클래스 부분만이라도 좀 넘어가서 이 잘 지키고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처음 노베 등급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에서는 사실 뭐 기초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좀 사실이에요. 근데 수상하로 너무 내려가도 안 돼요. 어쨌든 수능 기준에서는 수 1, 2, 그 다음 뭐 선택 과목 현재 기준에서 이게 직접 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수상하는 도움이 되지만, 뭐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있죠 다시. 그래도 어쨌든 수상하로 내려가서 너무 내려가서 수상하 문제만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어떤 아이디어만 딱 가져오고 수 1, 수 2 그리고 선택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유형서라고 하는데, 보통 대표적으로 센이죠. 그냥 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3 아니면 뭐 고2죠. 수 1, 수 2를 지금 직접 내신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 난이도도 빼버리고 센 기준으로 말을 할게요. C단계도 그냥 다 패스하세요. 그냥 다 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한 권을 끝내는데 목표를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대체 강의는 여기 적어놨지만 시발점이나 수학의 신 같은 이거 개떼잡은 아니에요. 개떼잡은 기본 강의가 아닙니다. 이 2개 정도를 대표적으로 정승재, 현우진 선생님 2분 예시로 들었지만, 이거 대체 강의에 있는 문제와 워크북까지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센 정도로 하나 푸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고난도 기출 절대 풀면 안 됩니다. 이 개떼잡이 그게 조금 문제예요. 최고난도 문제까지 껴있어서 뭐 강의명을 들으면 개념을 때려잡는다 해서 개념을 잡는 아주 기초 강의처럼 보이는데 최고난도 문제가 다 껴있거든요. 제가 지금 몇 년간 봐오는데 커버가 안 돼요. 아예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굳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난이도 하면 좋겠지가 아니고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뭐 공부를 과거에 안 했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은 좀 빨리 오르는 사람도 있긴 해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예 제외, 그러니까 이 등급대에서는 아예 제외해야 더 좋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형사 한 권 끝냈으면 그 다음에 어삼시사 정도 난이도 있는 적당히 쉬운, 적당히 기본 정도인 이 기출 문제집을 완전히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사실 좋을 것 같다가 아니고 이게 끝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애매하게 지금 혹시 EBS 수특 산 사람 있겠죠? 아마 뭐 이런 정도 아니면 개떼잡 요 정도 풀면 안 돼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거 뭐 수특 풀고 있다 이런 거 좀 다 접고 2개만 딱 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서 한 권이랑 어삼시사 정도 난이도 기출 한 권, 쉬운 기출이죠. 이거 15, 22, 30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빼는 겁니다. 어려운 기출은 다 문제 빼요. 이거 2개를 먼저 한다 하고, 오답노트는 좀 필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해설 적거나 풀이 적으면은 크게 의미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해도 괜찮고요. 왜를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면 뭐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해설을 좀 더 참고하거나 하면서 왜 그런 생각 아니면 왜 그런 아이디어를 뭐 적용을 했는지 이런 걸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 이 2개가 가장 베스트다 하고 넘어가면, 다음 뭐 기본 이상 하는 단계 평균 3, 4등급 정도로 잡아놨는데, 이쪽부터는 이제 노력을 분명히 꽤 할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이 전까지는 노력을 안 해서 못 오른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부터는 이제 슬슬 노력은 하는데 왜 2등급 정도가 잘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아직도 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최고난도 기출 제외하는 거예요. 아직은 2등급 정도가 된다, 2, 3이 왔다 갔다 한다 정도가 아니면 최고난도 기출은 제외하고 15, 22, 30번 난이도죠. 나머지 기출을 완전히 푸는 거예요. 근데 한 권 잡고 뭐 마더텅, 자이, 마플 이런 기출 문제집이 있죠. 한 권 잡고 완전히 한번 끝내는 겁니다. 단 최고난도 제외. 번호 때 보면 아시겠죠? 그거 제외하면 될 것 같고, 강의 있잖아요. 본인들이 어떤 강의가 있을 텐데 보면 이 강의 저 강의 너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바로 갈아타거나. 그럼 사실 그 전에 OT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전 강의 한 건을 만약 선택을 했다면 그걸 완전히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워크북까지. 단 여기 있는 최고난도 아이디어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워크북까지 이렇게 끝내보는 거에 좋을 것 같고, 실전 강의랑 워크북까지 끝내는 겁니다. 엔제 풀면 아직 안 됩니다. 이 2개 완전히 기출 문제 한 권이랑 여기 위에까지 다시 갈게요. 기출 한 권을 완전히 풀고 강의 그 다음 워크북까지 한 다음에 엔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엔제 하고 있는 사람 안 될
안 돼요. 안 됩니다. 수특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EBS는 엔제라고 생각하면 되긴 하지만 굉장히 쉬운 엔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오답 노트를 이제 좀 엄밀하게 가져가줘야 됩니다. 제 예전 영상에도 있는데 그냥 문제만 이렇게 이 아이디어가 필요했네 하고 이렇게 끄적이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는 문제풀이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오답을 각각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본인의 오답 노트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본인의 오답 노트 만들고, 또 똑같이 풀이만 적으면 의미 없습니다. 풀이만 적으면 안 되고 왜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 본인의 언어로 이렇게 풀어 써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등급대에서 생각해야 될 건 기출 한 권, 그 다음 실전 강의 정도, 워크북까지 풀어야 된다는 거. 이 세 개를 완전히 끝내면 엔저 넘어가도 괜찮은데 아마 그 단계가 되면 완전히 끝내놓으면 2등급이 이미 돼 있을 겁니다. 온전히 이게 잘 됐다면. 그리고 오답 노트 해야 된다는 거. 이 네 개 정도를 이 단계에서는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하고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아쉽죠? 2등급 때부터는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이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하는데 2등급이면은 그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없고, 열심히 어쨌든 하는데 1등급의 벽이 가끔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1등급이 잘 안 나와서 걱정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엇이 과연 1등급 정도 이상 사람들이랑 차이가 나냐를 한번 보면, 이렇게 일단 정리부터 해야 돼요. 분명히 많이 풀었을 거예요. 많이. 기출도 한번 거의 돌아갔겠죠. 만약 기출이 다 안 풀려 있다면 기출을 한번 푸는 거를 해보고, 이제 전문항 푸는 겁니다. 전문항 풀어야 돼요. 문제 어렵다고 기출 문제에서는 건너뛰면 안 됩니다. 엔제는 아직 괜찮은데 기출 문제에서는 15, 22, 30번 다 푸는 거예요. 본인 기준에서 못 푼 이유 한번 정리해보시고, 그렇게 이제 풀이나 어떤 해설들을 보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풀잖아요. 쭉쭉쭉쭉 풀어 나가는데 그 베스트 풀이겠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풀릴 거예요. 아마 어떻게 가서 돌고 와서 이러다가 풀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가면 또 안 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니까 결국 풀린다. 이게 본인의 흐름도를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나는 아마 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렇게 갈 건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한 번에 갈 수 없을 것 같다 하면은, 그랬을 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흐름도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발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거 흐름도를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 다음 기출에 쓰이는 이 용어들이 있는데요. 용어랑 어떤 표지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같이 어쨌든 정리해요. 기출 기준에서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어려운 문제 포함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안 풀렸으니까 아마 이 등급에 있었을 텐데, 모의고사도 보면, 그리고 어떤 평가 모의고사든 학평이든 모의고사 보고 수능 보고 하면은 바로 본 이후에는 이제 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출을 재정리, 왜 시험 안에서 안 풀렸을까, 이것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 안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험 안에서 베스트 풀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 상태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때 본인들이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정리를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이 입장에서 보면 양치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단순한 양치기는 안 돼요 지금은. 고난도 문제를 포함해도 방금 말한 대로 스텝별로, 이게 지금 위에 정리하는 게 이게 스텝이잖아요. 어떤 스텝이 필요했는데 그 스텝별로 분석을 하는 거. 고난도 문제도 여러 문제들이 결합돼서 이루어진다는 걸 인지를 해주면 이렇게 스텝별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단 한 문제를 본인이 처음 풀 때 고민을 한 30분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1시간, 2시간, 그거는 좀 더 가서 해야 돼요. 좀 더 가서 1등급 정도를 받으면서 이제 어쩌다 2등급 나오거나 할 때가 있지만 거의 1등급이다. 보통 본인 1등급이다 할 때부터 30분 이상의 고민을 늘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직은 이 요소들, 그러니까 2등급까지만 봐도 당연히 알아야 될 어떤 지식이라고 할게요. 그냥 당연히 꺼내야 되는 스킬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데 무에서 유를 어떻게 정조하나요? 그러니까 고민을 너무 30분 이상 하는 건 지금 효율이 떨어진 것 같다. 막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풀릴 때까지. 그거는 나중에 좀 더 한 90점대 돼서는 고민 시간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제를 푼다면 골라서 그냥 풀지 마시고, 이제는 지금 여기 스텝별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스텝별로 분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라 풀지 마시고 한 건 딱 잡고, 어려운 문제도 여러 문제의 결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 권을 온전히 끝내보는 거,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풀고 싶은 것만 풀면은 단원도 그렇고 그냥 잘하는 파트만 계속 잘해줘요. 못하는 파트, 싫은 파트는 점점 멀어지고, 대부분이 함수조론이겠죠. 미적에서도 함수조론이 어렵고.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계속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스텝별로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단계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단순 노력으로는 좀 힘들죠. 양치기라는 개념도 사라져요. 지금은 이제 계산력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 양치기가 조금 더 효과가 보이는 이런 시험인 것 같은데, 어쨌든 100점 맞기는 힘들어요. 96점 이쪽 이상부터는 과연 가능할까요? 단순히 그냥 쉽게 말해서 뇌 빼고 공부만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 주입 있잖아요. 아, 해설 보면서 이제 오답도 잘하고 다 잘하잖아요. 근데 주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출이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좀 안 돼요. 보니까. 결국 보면은 나중에 시험 끝나고 알았는데 이거 왜 몰랐지? 하면서 알았는데 안 뜬대.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인출할 건지 이거를 아이디어를 좀 스스로 계속 뭐 오답노트 기준으로 스스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고민도 하면서. 이 용어, 기출에 쓰인 용어는 당연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스텝으로 잘못 들어갔는데 본인이 이렇게 풀이해서 스텝으로 잘못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이게 올바른 방향이었으면 왜 이쪽으로 빠져서 풀리지 않는 방향으로 빠져서 여기에서 머물렀을까 하는 이 어떤 스텝에서 태도죠 결국. 아, 내가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은 바로 돌아와야지 하고 이런 태도를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단순 양식으로는 지금 힘들 수도 있겠죠. 계산이 중요해지는 시험이긴 하지만 도움은 되지만 어쨌든 이런 거 태도를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오답노트는 뭐 당연해요. 오답노트는 추가적으로 오답노트 이제 잘 할 텐데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거는 과감히 조금 쳐내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오답이었지만 본인한테 이제는 오답이 아니다 하면은 그거 계속 보고 있지 말고 그거 어떤 오답이 있었으면 그냥 좀 쭉 지워버리고 오답도 새로운 노트로 만들고 이러면서 이렇게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틀렸으니까 오답 노트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지우는 거에 대한 불안감. 나중에 다시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나중에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에 좀 멀어지자라는 게 이제는 좀 필요한 것 같은 이런 단계이고요. 계산력이 지금 중요하죠. 이게 이 버전 내가 이번에 만들면서 2024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버전으로 만들면서 계산력이 이제 매우 중요해진 시험이다 해서 과거에는 양치기는 2단계부터는 뭐 좀 지양하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양치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지성 양치기 말고 그렇잖아요. 적당히 가져갈 거 가져가면서 계산력 연습은 또 따로 해줘야 되는 그런 거. 그래서 계산력 기준에서 보면은 실수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실수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명상 추천 해놨지만 이게 지금 인출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시험 안에서 왜 다 알잖아요. 잘 아는데 왜 인출이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여기 아래랑 겹칩니다. 실무 많이 풀 거잖아요. 지금 시즌에서는 상반기니까 아직 안 풀 수도 있겠지만 6월 전으로 해서 이제 계속 풀겠죠. 일주일에 2번, 3번, 4번 풀겠죠.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아마 풀 텐데 잘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도 풀 거고 스스로 영상 좀 찍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어릴 때 나도 연습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몇 번에서 빨리 넘어갔으면 되는데 거기에 멈춰 있고 한 번, 2번, 3번 돌아와서 보면 오히려 잘 보이는데 처음 한 큐에 볼 때 빨리 끝내야지 왜 안 풀릴까 하면서 그 멈춰 있는 본인의 시간을 뭐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좀 보면서 스스로를 보면서 어떤 극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주기적인 실무는 뭐 당연하니까 스스로 영상을 찍어보면서 왜 못했을까? 왜 인출을 못했을까? 지금은 거의 이런 말 같아요. 왜 인출을 못했냐? 왜 안 됐냐? 이거를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고 오답을 정리하면서 계속 오답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누적만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것은 익숙한 것 좀 잊어버리고 낯선 것들 받아들이면서 너무 이상한 것들도 이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러지 한번 고민해보는 거. 뭐 오늘 내용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 각각 단계를 좀 한번 체크해보면서 본인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비교를 잘 해봅시다. 이 내용 좀 비교 잘 해보면은 등급 깨는 데는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능이나 수학 관련한 내용은 뭐 편하게 질문하시고요. 곧 라이브를 좀 쭉 진행할 예정이라서 구독해 놓으시면 아마 아시겠죠.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